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도 김프 매매를 이해 못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냥 은행 적금 드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누구나 투자를 할 때 리스크는 적고 수익률이 좋은 투자를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10%가 왔다 갔다 하고 알트코인이라면 2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 바로 코인 시장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리스크가 큰 코인 시장도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리스크가 거의 없이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리스크로 돈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시세 차익을 이용하는 매매법, 김프 매매입니다. 제가 코인 시장을 처음 접했을 때 이 김프 매매라는 것을 정말 어려워했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과 당시 코인 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김프 매매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볼 텐데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각 나라에서 똑같은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가격은 110만원, 미국에서의 가격은 100만원. 같은 기종이지만 나라별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이것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처럼 국내 시세가 더 비싼 경우 한국 시장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해외 시세가 더 비싼 경우 이것을 역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역프가 끼면 100만원으로 국내에서 폰을 구매하고 이걸 다시 미국에다가 팔아버리면 시세 차익으로 인해 10만원이 이득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코인으로 적용시킨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인 김프 매매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김프 매매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다음은 김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대봉 아프리카 실시간 방송에 오시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김프 비율을 항상 띄워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실시간 방송은 딜레이가 있어서요. 실시간으로 김프 비율을 체크하실 분들은 구글에서 김프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김프 비율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신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프가 라는 사이트가 보기 편해서 이 사이트를 주로 참고합니다. 자, 여기에 표시된 것들이 각 코인별로 측정된 김치 프리미엄 비율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김프 비율이 양수일 경우는 김프가 꼈다고 말하고요. 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소가 더 비싼 상태입니다. 두 번째, 김프 비율이 음수일 경우는 역프가 꼈다고 말하며 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가 더 비싼 상태를 뜻합니다. 김프 매매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역프가 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김프 매매에 필요한 준비 과정이고요. 자, 지금부터 기분 좋게 늘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비율은 0%에 수렴하려는 성격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0%에 수렴한다는 말은 해외랑 국내 서로 간에 시세를 맞추려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보통은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을 따라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 해외 거래소의 시세가 올라가면 뒤늦게 국내 거래소가 그 시세를 맞춰갑니다. 반대로 해외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 또 그에 맞춰서 국내 가격도 빠집니다. 이 화면은 역프가 꼈을 때의 모습인데요. 쉬운 설명을 위해 이제부터 김프 비율 단위는 소수 단위가 아닌 정수 단위로 설명드리고 시세는 깔끔하게 0으로 떨어지는 금액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프리미엄 성격 때문에 시세 차익을 이용한 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화면처럼 역프가 크게 낀다면 바로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하고 전송한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순간
약 5%의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김프가 끼게 된다면 앞의 과정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도하면 김프 수익은 대략 2%지만 역푸 때 먹었던 5% 복리까지 합치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원금 1억으로 71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야말로 복리의 마법인 것입니다. 이전에 업로드했던 입출금편 영상에서는요, 이런 시댁 차익 원리 때문에 시드가 줄었던 것입니다. 방금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시로 역푸가 꼈던 자료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시장에서 역푸가 잘 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쉽게 김프가 낮을 때 해외로 보내서 김프가 높을 때 다시 국내로 보내고 이걸 반복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김프 매매를 처음 접하신다면 150, 1200, 1억 5천 같은 단위보다 100, 1000, 1억 이런 식의 0으로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먼저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계산법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일 쉽고 간단한 김프 매매 방법이었는데요. 레벨 1은 단순히 코인 전송만 하면 끝나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기엔 두 가지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인을 전송하는 동안 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전송 속도가 비교적 빠른 리플, 이오스, 트론조차도 전송이 완료되기까지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시드가 크신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전송하는 게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전송 시간은 기본이 3-40분입니다. 코인 시장에서의 이 시간은 하락빔이 나오기에 충분한 시간인데요. 아무리 역푸가 많이 껴있어도 하락빔이 나와버리면 김프 매매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푸가 껴서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냈는데 역푸가 안 빠지고 그대로인 상태. 저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리스크는 말 그대로 해외 가격 상승으로 역푸가 끼고 국내 가격도 해외 상승분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해외가 불장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면 언제 다시 김프가 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이미 자금을 옮겼을 경우 언제 다시 낄지 모르는 김프를 다시 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김프 매매하려고 보낸 자금이 멈춰버린 상황인데, 즉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김프 자금으로 해외 불장을 즐기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하고 확실하게 먹기 위한 김프 매매라서요. 이런 리스크가 싫으신 분들은 김프 매매를 포기하고 본전에 다시 업비트로 옮기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자, 레벨 2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번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도 김프 매매를 이해 못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냥 은행 적금 드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 집이나 본인이 원하는 물건 혹은 배달비 아끼려고 많이들 여기저기 알아보시잖아요. 네, 저 또한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코인이나 주식 할 때도 작은 돈도 아까워하시면서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김프 매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법에는 해칭과 펀비 매매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칭이란 코인을 전송할 때 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전송하는 자산의 가치만큼 선물 거래소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서 가격이 올라가도 본전, 내려가도 본전인 상태를 만들어 놓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더나 코인을 이용해서 해칭을 잡을 수 있고요. 두 개의 차이점은 레버리지를 쓰는 기준과 펀비 매매를 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테더로 해칭을 한다면 전송하려는 코인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해칭의 기준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려는 금액인 5천만 원으로 해칭 기준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코인으로 해칭할 때는 해칭하려는 코인과 전송하려는 코인 서로 같은 코인이기 때문에 해칭의 기준을 전송하는 만큼의 금액인 5천만 원이 아니라 해칭, 전송에 들어간 총 자산인 1억 원의 해칭 기준을 맞춰줘야 합니다.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예시를 하나 더 준비했고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림 설명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인 펀비 매매는 선물 거래소에 있는 펀딩피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칭하는 동안 묶여있는 자금을 8시간 주기로 펀딩피 이자로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은행에 적금 들면 이자를 받는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소 특성상 펀딩피는 365일 중에 대략 300일을 숏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숏을 잡고 있는 동안은 8시간 주기로 계속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김프 매매의 끝은 이 펀딩피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리로 이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래서 김프 매매가 돈복사 버그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행 적금 금리가 22년 6월 기준 평균 2.5%대인데요. 기본 펀딩피를 단순히 최저 0.01로만 계산해도 1년이면 최소 9%에서 최대 20% 이상이고요. 이게 무서운 것은 복리의 마법으로 계속해서 펀비 이자율 금액이 변하는 건데요. 반면 은행 금리는 인상이 없다면 누구나 알듯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펀비 계산만 해도 은행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래서 요즘 세상에 은행 적금 들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전송 코인은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고 국내 거래소에 1억 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테더로 해칭 잡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역부가 껴서 1억으로 김프 매매를 하려고 할 때 먼저 국내 거래소에서 5천만 원치 코인을 매수하고요. 바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합니다. 처음 전송은 일부만 하니깐요. 빠른 전송을 원하시면 리플, 이오스, 트론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자, 전송이 완료되면 전송한 금액 전부 테더로 바꿔주시고요. 바꾼 5천만원치 테더를 전부 선물 계정으로 옮긴 다음 레버리지를 1배로 설정하고 수량 전부 숏 주문을 넣습니다. 숏 주문이 체결되는 동시에 국내 거래소에 남은 5천만원으로 현물을 매수합니다. 이렇게 선물 거래소에서 숏을 잡는 것, 이것을 해칭 이라고 합니다. 이제 레벨 1에서처럼 똑같이 코인을 전송하면 되는데요. 코인이 전송되는 동안 가격이 하락해도 걱정 없습니다. 선물 거래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숏을 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도 본전이고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도 본전입니다. 숏 포지션은 손실이지만 현물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 관리 알려드리기 전에 테더 해칭에 대한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액 전송 시에 해칭이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지만 펀비 매매가 목적이라면 꼭 전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펀비 매매는 8시간 주기로 펀딩 피해를 먹기 위한 매매법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의 해칭 자산 비율을 1대1로 맞춰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5천만 원에 대한 펀비 매매를 하실 거면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현물은 굳이 해외 거래소로 옮기지 않아도 5천만 원에 대한 해칭으로 펀비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테더 해칭 펀비 매매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해서 확실히 이해하신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은 모두 전송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송이 완료된 이 상태 그대로 숏이 펀딩피를 받는 동안은 두 개 다 건들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본전인 상태라서요. 8시간 주기로 계속 펀비 이자만 먹으면 됩니다. 자, 해칭을 유지하다가 롱이 펀딩피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숏 포지션을 종료하시고 현물도 테더화를 시키면 테더를 이용한 해칭으로 레벨 1에 있었던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김프 매매를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 역부인 상태 그대로 또 숏이 펀딩피를 받게 되면 해외 거래소에서 현물 매수한 금액만큼 숏 해칭 잡아서 펀딩피로 수익 보고 김프가 다시 끼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코인 해칭은 레버리지를 쓰는 개념과 펀비 매매의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래소에 5천만 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테더화하지 마시고 바로 코인 선물 계정으로 전부 옮겨줍니다. 이제 코인 선물 계정에 있는 코인으로 숏 해칭을 잡을 건데요. 테더 해칭에선 레버리지를 1배로 설정했다면 코인 해칭은 레버리지를 2배로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인은 현물로 매수하는 순간부터 1배 롱인데요. 1배 숏을 치면 해외 거래소에 있는 5천만 원만 해칭이 되고 국내 거래소에 있는 5천만 원은 해칭이 안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1배가 아닌 2배로 설정해서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금과 국내 거래소에 있는 자금을 모두 해칭해 주는 겁니다. 숏 주문이 체결되는 동시에 현물 매수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전송이 완료됐다면
포지션 종료 후 전부 태도화 시켜주시고요. 코인으로 펀비 매매를 하실 분들은 현물로 코인을 매수한 다음 코인 선물 계정으로 옮기시고 수량 전부 1배쇼 포지션을 진입하시면 끝입니다. 테더 펀비 매매처럼 현물을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테더가 아닌 코인으로 숏을 친 거라서 1배숏만 잡아도 1억에 대한 해칭 효과가 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코인의 값어치가 올라가서 본전이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숏 포지션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본전입니다. 숏이 펀딩피를 받는 동안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김프가 낄 때까지 계속 펀딩피 이자로 수익을 내면 됩니다. 단 펀비 매매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니까 리스크 관리는 필수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 다시 김프가 끼고 레벨 1에서처럼 업비트로 돈을 보내면 레벨 1에 있던 두 가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펀비 이자까지 받으면서 놀라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강제 청산 때문에 해칭할 레버리지는 5배 이하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버리지 리스크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생길 수 있는 최대 변수이자 리스크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세계 경제 상황과 달러 환율도 매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나 자영업 그 어떤 것에도 리스크가 없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리스크도 싫으시다면 김프 매매뿐만 아니라 투자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김프 매매를 안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저는 또 하나의 투자 방법을 알려드린 것일 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질문사항은 장대봉 할인 링크 가입자에 한해서만 질문받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익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